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고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대한전선 주가 전망을 도와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대한전선에 대해서 얘기 드릴 때 15,000원과 16,800원 사이에서는 지지할 확률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13,500원에서 매수하시면 수익이 난다는 얘기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바로 급등이 나왔었고, 이 16,800원과 15,000원 사이에서도 또 매수하신 분들이 또 바로 상승으로 나올지, 이게 굉장히 관건일 것 같은데, 저는 대한전선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대한전선을 사놓고 수익이 나신 분들은 예를 들어 이럴 때 사셨거나 이때 사셨거나,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상승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유의미한 상승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대개는 또 개인 투자자들이 대한전선이 이렇게 막 급등할 때 여기서 나 2배 먹을 거야 하고 조금 올라갈 때 팔지 않고, 또는 이제 물리거나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주식은 일정한 변동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라는 게 극소수의 종목 빼고요. 그러니까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에 말씀드리고 7배인가요? 이렇게 올랐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이제 만약에 이제 아무 데서나 샀다면 마이너스 10%를 기록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 데서나 샀다면 마이너스 한 20% 기록했을 거고요. 그런 것처럼 항상 눌림목이 생겨요. 눌림목. 그 눌림목에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참고로 저는 제주반도체를 포스코홀딩스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이 기대되니까 11월에 매수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당시 포스코홀딩스를 사랑하시는 많은 주주분들에게 비아냥과 또 비판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수익률이라는 거는 눌림목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고, 향후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대한전선의 모멘텀은 뭔가요? 실적 증가인가요? 그렇습니다. 실적 성장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전선, 전력, 그리고 이제 전력 인프라라는 거는 제가 이제 AI, 비트코인, 전기차의 공통 부분은 결국 전력 인프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심상치가 않다,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드렸죠. 그러면서 3월 5일에 정확히 LX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이 얘기를 드리면서, 실제로 전력 인프라 대장주는 HD 현대일렉이지만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효성중공업 얘기할 때는 효성중공업은 박스권을 돌파했었어요. 박스권이 아니고 신고가를 경신했었어요. 3월 5일이요. 이때였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여기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21일 이때 25일 이때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순간적으로 23만원에서 그쵸? 46만원까지 급등을 나왔는데, 참고로 이제 LS와 LS 일렉트릭이 더 큰 상승이 나왔죠. 제가 이제 갑자기 LS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한전선하고 LS는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리 가격 상승과 맞물리면서 올라가는 건데, 구리 가격이 지금 올라가느냐 물어보신다면 구리 가격은 일부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전선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려면 결국 구리가 점진적으로 상승이 쭉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구리 가격은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 얘기가 100% 맞지 않습니다만, 근데 이제 구리 가격이 횡보를 하더라도 저는 대한전선의 주가 흐름은 긍정적이다. 다만 15,000원과 16,800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과연 18,000원과 19,000원을 돌파하려는 힘이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이 대한전선은 2만원과 19,000원, 18,000원에서 매수하시면 손실이 날 위험이 있고 물릴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 여기서는 분석을 할 수가 없는 흐름이다는 얘기를 했을 때도, 그때도 저를 비아냥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오늘도 오전장에 어떤 분이 댓글로 대한전선 오늘도 내려요 막 비판과 비난과 비아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언제 대한전선은 뭐 18,000원 19,000원에 사라고 했습니까? 제가 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전선보다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얘기 오히려 드렸었죠. 그래서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6월 3일, 6월 4일, 6월 7일, 6월 10일 지난주 내내 일주일 내내 한전산업을 1,200원 그리고 9,600원, 1,80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은 원자력 관련주인데요. 한전산업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기업의 주가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의 기업 분석을 해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2배 가까이, 그러니까 40억을 하던 회사가 76억을 했고 34억을 하는 회사가 61억을 했기 때문에 이 한전산업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교육을 시켜드린 거예요. 제가. 그렇죠? 1,800원과 그렇죠? 1,200원과 9,600원. 정확히 다 매수가가 왔어요. 1차, 2차, 3차. 일주일 내내 한전산업만 매수하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한전산업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들이 바로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대한전선 어떡합니까? 대한전선 어떡합니까? 그런 식으로는 주식으로 돈을 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한전선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1.9입니다. 1.99인데 PBR이 역사적으로 이 회사는 항상 4배, 5배인 회사예요. PBR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이제 NH투자증권 리포트를 제가 공유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대한전선은 역사적으로 버블이 형성되는 그 시점이 PBR이 4배, 5배 이 시점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3배를 한번 찍었다가 다시 이제 2배로 내려오고 있어요. 분기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도 또 계세요. 한국 주식 PER, PBR이 중요하지 않아. 죄송한데요. 이게 이제 틀린 얘기라는 걸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요. PER, PBR이 안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초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참고로 GST라는 종목은 액칭 램과 관련주인데요. 이 회사는 뭐가 이제 핵심이냐면은 미국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올해 초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1월 달까지 엔비디아보다 더 큰 상승률을 보인 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였는데, 엔비디아에서 AI 칩을 만들면은 AI 칩이 열을 강하게 발생하고 전력을 많이 소요하는데, 전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열을 급속도로 냉각시키는 기술, 액칭 냉각 기술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GST라는 기업은 역사이 보시면은 항상 PER이 저평가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은 4,000, 5,000, 3,800 뭐 이 수준이에요. 곱하기 10을 하면 38,000원, 4만원이 적정가일 수 있는데, 제가 이 주식을 발견한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1월달 이때. 이런 게 포인트예요. 28,000원, 3만원인데 목표가를 한 5만원 잡아도 되는 주식.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률도 이게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은 GST를 사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종목을 사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꾸 대한전선은 괜찮다, 대한전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라, 대한전선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향후에 이 주식이,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1,700억이라고 얘기하면은 시가총액을 따지면 1조 7천억이 저점 가치일 수 있는데 시가총액은 2조 8천억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고평가입니다. 그쵸? 근데 역사적 PBR 기준으로는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지금 막 올라오는 시점이고 전혀 고평가 영역에 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기업 내부적으로, 근데 이제 유상증자하고 그러면서 해저 전력 케이블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압도적인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LS와 대한전선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LS가 조금 더 낫다, 개인 투자자 하시기에는. 특히 LS 같은 경우는 MSCI 이제 편입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주식을 12만원 그리고 이 10만원 부분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교육을 해드렸고, 최근에 이제 오늘도 한전산업을 교육해드렸는데,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오늘 한전산업이 한국전력공사와 지멘스 에너지와 인도네시아 섬들을 연결하는 41조 규모의 초고압 직류송전, 쉽게 하면 HVDC, 이거를 이제 41조 원 규모로 한전과 지멘스가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특히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지난주 내내 6월 3일, 6월 4일, 6월 7일, 6월 10일 지난주 내내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참고로 6월 6일은 휴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산업은 6월 6일에는 제가 휴일이었기 때문에 코멘트를 할 수 없었지만, 지난주 월요일부터 반복해서 이번 주는 한전산업. 근데 한전산업 매수하러 가니까 이런 종목을 왜 사요?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상한가 갈 종목인데 이런 종목 왜 사세요? 그거는 그런 분들이 이제 종목 발굴에 대해서 감이 없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 기업은 단 한 번도 200억을 넘지 못한 회사였습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2023년에 처음으로 매출이 3,600억, 거의 4,000억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26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여기서 박스권은 아주 유의미하게 돌파했는데 여기 만원 부근에서 사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한전산업을 사라고 한 겁니다. 대한전선을 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 저는 항상 종목을 매수를 권할 때 어떤 시점에 매수를 권하냐? 항상 유의미한 상승. 유의미한 상승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거래대금은 참고로 2천억 이상 터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보시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LS 멀티리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들이 뭐냐면은 결국에 하반기는 뭐예요? 엔비디아와 함께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라든지 뭐예요?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밸류 체인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도 중요하지만 전력, 이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회사가 지난 몇 개 분기 동안 적자 또는 뭐 흑자가 제대로 나지 않았는데 왜 블룸버그에서 2024년 3분기 때 7천만 달러 한화로 얼마입니까? 7천만 달러? 7천만 달러면 얼마예요? 7억, 70억, 700억, 그쵸? 800억 수준의 순이익이 한 분기에 갑자기 나온다고 얘기하겠습니까? ESS의 성장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도 지난 몇 주가 신성 ST 사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진 시스템 PNT가 어느 정도 대장 역할을 할 겁니다. PNT 같은 경우는 57,500원 사셔도 좋습니다. 제 거 5월 29일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분명히 PNT 사시는 거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름이 오네 이제 빙그레 사는 게 어때? 이 생각을 지금 하시는 건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5월 17일에 얘기했고 지난 주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가 지난 주말 영상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는 항상 거시적 흐름을 읽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일단 LS 멀티리얼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이거 이제 DK락이라고 오늘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단타하기 좋은 종목 제가 교육시켰는데 DK락 같은 경우도 상당히 DK락하고 오늘 딱 두 종목 소개드렸어요. 바이오다이앤하고. 근데 DK락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다이앤도 나쁘지 않았는데 DK락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은 뭐 11,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가지고 12,000원까지 돌파를 했는데 이런 건 이제 잠시 후에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교육을 시켜드릴 거고 LS 멀티리얼 같은 경우도 울트라 캐파시터 이제 시장 추이를 보면은 2013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LS 멀티리얼의 실적 추이는 23년에 다소 쳐졌지만 LS 멀티리얼 같은 기업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친환경 시장의 밸류체인과 제가 LS 멀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대한전선이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확률이 일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AI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아이디어고 혁명적인 아이디어 속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에너지와 전력이 중요했습니다. 산업혁명 때도 그렇지만 2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의 부 1920년도에 미국에서 21년부터 29년까지 완벽한 부흥이 있었죠. 자동차 산업. 그 헨리 포드가 자동차 산업을 주도했고요. 그런데 이제 1931년과 29년 말부터 31년까지 뭐예요? 대공황이 있었고, 대공황 이후에 2차 대전에 이제 미국이 참전했고, 그러면서 미국이 위대한 승리 속에서 유동성을 늘려가면서, 유동성을 풀어가면서 계속해서 화폐를 찍어가면서 물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그런 역사적 상황이 늘 반복이 됐었어요. 지금도 뭡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중동에서 자꾸 전쟁하면 바보들 왜 전쟁해? 우리는 계속 AI 기술 개발을 할 거야. 엔비디아는 저기 가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코스피 코스닥 합친 시가총액보다 제가 알기로 한 3배 맞나요? 저기 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을 그냥 어떤 주식을 사랑에 빠져가시고 남포스홀딩스를 난 널 사랑해 에코프로 사랑해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LS 멀티리얼도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제가 지지는 무엇이냐? 전일 저점을 금일 종가가 지지하는 게 지지다. LS 멀티리얼 지난 주말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LS 멀티리얼 사십시오. 사도 되는 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빙글에 뭐라고 했어요? 불닭볶음면인지 삼양식품이 이미 올라갈 만큼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게 굉장히 위험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뭐예요? 3696 확률이 적용되니까 그저 달러를 벌어들이는 애국자 삼양식품의 주식을 사고 싶지만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삼양식품 못지않게 빙그레 같은 경우 24년 1분기에 갑자기 오르네? 빙그레, 메론바가 브라질에서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빙그레 제가 저희 유튜브에서 제가 5월 17일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5월 17일에도 분명히 장전한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대한전선 나는 얘기 들어왔는데 너 왜 자꾸 이상한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대한전선은 대한전선만 볼 게 아니고 대한전선과 함께 사면 수익이 날 만한 커다란 그림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대한전선을 사서 여기서 2배 먹을 수 있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럴 확률은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이게 2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을 여기서는 매수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매수하면 안 돼.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매수하십시오. 괜찮습니다. 3만원 갈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기서 매수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가짜인 거예요. 얼굴 없는 가짜 증권 전문가 조심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빅데이터 클럽 한전산업에 또 수익이 났고 오늘도 이제 화장품 저는 이제 여러분들 화장품 눈여겨보셔야 돼요. 미국에서 이제 선케어 제품이 사실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선케어 관련 상품은 우리나라에서나 뭐 호주에서 여기 미국과 호주에서 선크림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렇죠?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원자력 관련해서 뭐 이 수산 인더스트리 우진 이런 것도 좋아요. 이런 기업도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원자력 관련해서 가장 크게 올라갈 거는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만 공부를 시켜드릴 거예요 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원자력 관련해서 한전산업 딱 하나만 말씀드렸어요.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6월 3일, 6월 4일, 6월 7일, 6월 12일, 6월 6일은 현충일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을 시켜드릴 수 없었지만 분명히 원자력 관련해서는 지금 분위기가 움직이고 있다. 세계 각국 원전 현황을 보면 대한전선도 원전 관련해서 같이 오르던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지금 원전 발전 비중이 30%입니다. 프랑스가 62%인데요. 지금 원전 가동 이 원전 현황을 보면은 지금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6, 7월에 체코 수주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산업 같은 종목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은 최종 목표가가 어디다? 오늘 딱 찍어드렸어요. 당연히 여기는 아니죠. 최종 목표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은 만원에 사고 9,600원에 정확히 여기서 이제 더 추가로 사신 분들은 사자마자 지금 한 20-30%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로 버텨서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리드 위즈라든지 한중 NCS 같은 에너지 플랫폼 전문 기업, ESS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 6월, 7월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ESS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 신성 ST도 여러분들 지금 볼 게 아니고 이런 데서 음봉이 생겼을 때 항상 어느 정도 올렸던 종목이 눌림목이 생기는 이 시점에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뭘 봐야 될까요? 반도체 소부장을 보고 싶으면 원익 QNC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종목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진짜 크게 갈 거는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는 수소 연료 전지 쪽에 두산 퓨어셀이 뭐 하루 이틀 추가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기업적 관점에서 좀 장기로 갖고 계시면 편하게 한 50% 먹을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런 종목도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LS 멀티리얼즈하고 DK랑 이런 종목들이 단기 급반등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6월 7일에는 PI 첨단소재 사라고 했고 단기로 좋아하시는 분들 LS 멀티리얼즈를 오늘 6월 10일에 장전에 제가 7시 57분에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애플 관련 이벤트가 관전 포인트인데 이 11, 14일에 걸쳐 열리는 WWDC 이 WWDC 관련 이제 LG 노트 BH는 5월 초에 제가 잘하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은 이미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 박자 늦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박자 반 박자 늦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돈을 벌. 제론 같은 경우도 제가 제론이 미국에서 제론이 급등하면 우리나라에서 ST팜이 단기 상승하기 때문에 4월에 집중 교육했는데 ST팜을 교육할 때도 뭐냐면은 진짜 재미없는 구간이었어요. ST팜을 제가 8만 원대 매수하라고 했는데 이때 매수하라고 왜 이런 걸 또 매수하라고 하냐. 막 또 뭐 가입해가지고 뭐 겨우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아무리 못해도 한 달은 넘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전산업 사자마자 막 상한가 갖고 엄청 큰 수익이 날 수고 있는 거를 교육을 시켜주고 떠먹여주는데도 한 달을 있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을 있어보면은 대박이네. 이거를 느끼는데 이거를 못 느낀다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제가 ST팜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제론이라는 기업이 오르면요 이런 종목이 크게 올라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이게 유의미한 상승이었거든요. 이때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시가총 거래대금이 2,700억이 터지면서 박스권을 돌파했고 이때 이후에 8만원 부근에서 지지하면서 올라갔는데 이거를 제가 ST팜도 제가 4월달에 계속 여기서 한 달 내내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1만원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ST팜을 사도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저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올라갈 확률이 분명히 있죠. 10만원 깨졌다가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저는 항상 이 신고가 경신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관점에서 이제 바이오다인이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이제 이슈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 자세히 보세요. 이제 탈원전 관련해서도 제가 교육시켜 드렸는데, 이 바이오다인 관련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도 2025년이 넘어서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증합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다인이 지금은 이제 조금 잡주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다인이 2021년 3월 상장, 그리고 2023년 바이오다인 기술에 탑재된 진단키트 장비의 글로벌 출시 기대감에 2023년에 이렇게 살짝 올랐습니다. 당시에 진단키트가 뭐 그렇게 큰 이슈거리는 아니었던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종식이 예상되면 진단키트 업체들의 투자 매력이 감소하면서 떨어졌고요. 지금 이제 기술 이전 제약사 공개, 노슈 글로벌 이런 이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그 신고가가 이제 16,500원과 18,000원 사이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매물 벽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음봉이 한두 개 생기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 바이오다인에 대해서도 뭐예요? 이런 거 이제 세게 올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이런 거를 하기 어려워요, 선생님들.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대한전선으로만 할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LS 멀티리얼즈 얘기를 했었죠. LS 멀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이제 울트라 캐퍼시터가 뭐냐라고 여러분들 물어보신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수출입 통계라든지 이런 거를 진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앞으로 2025년에 223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5년에 그 달콤한 열매를 외국인 기관 투자자만 먹을 게 아니고 얼굴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여러분 많은 소중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버셨으면 좋겠는데, 얼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가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얼마나 숨길 게 많고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얼굴을 가리겠어요?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얼굴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돈을 버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제가 솔직히 지난주 한전선암만 매수를 계속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한전선암 말고 원자력도 다른 거 매수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것도 괜찮죠. 장기적으로 괜찮은데 단기로 가장 빨리 갈 거를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선생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한전산업으로 1,000만원 벌고, 한전산업으로 뭐 몇백만원 벌고, 몇십만원 벌고, 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트 뿅뿅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인간인데, 얼굴을 공개하면서 막,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그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시고, 저도 아주 평범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데,
얼굴 내미고 하는데 제가 뭐 그거 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얼굴 없는 전문가 그냥 걸러야 돼요.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얼굴 없는 전문가 영상 듣고 있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울트라 캐패시터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현재 풍력 발전 스마트 스토리 전기차 등에 채용되고 있는 전방시장 고성장에 따라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갖춘 LS 멀티리얼 수혜가 기대된다. 알루미늄 제가 이제 구리보다는 이제 알루미늄이다. 이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 거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제 엄청 많이 또 이제 교육받고 싶다고 연락하시더라고요. 빅데이터 클럽 수익 축제였는데요. 특히 한전산업 1,000만원 수익 나셨죠. 한전산업은 지난주 내내 말씀드리면서 수익이 불특정 다수가 수익이 나셨습니다. 128,000원, 한국콜마 32만원, 한전산업 1,000만원. 한 번에 1,000만원을 번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지난주 내내 한전산업 1, 2, 3차 매수 도와드렸어요. 44만원 수익입니다. 10만원 수익입니다. 13만원 수익이고요. 230만원 수익이고요. 한전산업 35만원, 한전산업 17만원 수익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덕분에 기쁜 날이네요. 감사합니다. 6월달 벌써 수익이 많습니다. 한전산업 380만원, 한전산업 20만원, 한전산업 780만원. 자, 한전산업 20만원, 대한전선 2만원, 그쵸? 이제 대한전선보다는 한전산업이 더 큰 수익이 나죠. 한전산업 6%, 한전산업 이렇게 389만원, 총 450만원 수익이 나셨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회원분들이 이렇게 큰 성과를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빅데이터 클럽도 수익 축제였는데 오늘 단타 수익 인증합니다. 75만 8천 버셨고 14만 2천 원. 그리고 선비님 덕분에 많은 수익 감사합니다. 31만 원, 150만 원, 70만 원, 72만 원. 한국콜마하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드렸었는데 수익이 나셨죠. 67만 9천 원. 현대차, PNT 180만원 수익 나셨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이 좀 올려드려요. 선배님이 알려주신 대로 원전 관련주 공부하다 우리 기술로 오늘 조금 수익 내서 대명에너지 매수해놓고 기다려. 대명에너지도 지금 흐름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보고, 한국 사람들 성격 다들 급하시죠. 사실 이제 가입하자마자 수익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상황이 매수해서 한 일주일 이후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봐서 이만큼 수익 나서 매도한 게 아니고 계속 매수하라고 했고 여기서 또 매수하라고 했고 여기서 매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해서 바로 수익이 나기보다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충분히 매집을 하는 게 중요하죠. 기다리는 인내를 또 배워야 함을 느껴봅니다. 5월 마지막 날 수익으로 마감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6월도 ESS 원자력 선빈 조언대로 심층 공부할 생각입니다. 다음날 마감 영상이 저는 제일 큰 도움이 돼요. 그걸 안 보는 회원분들도 계실 듯 해요. 저도 처음에는 게을러서 잘 안 보았는데 지금은 후회가 돼요. 꼭 보시는 걸 추천해요. 제 경험상으로 6월은 이 어려운 주식장에 빛이 되주시는 선비님들 감사드리고 6월에 수익이 많이 내서 글 올릴게요. 우리 모두 성투합시다.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은 수익 축제였는데요. 130만원 버셨고요. SPSL 수소 관련주, 그리고 HPSP, LG노태, 대명에너지까지 저는 이제 하반기 때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1300만원 수익 나셨고 ESS 12만원, PNT 그리고 17만 5천원, PNT 17만 5천원. 이제 PNT 같은 경우도 ESS 관련주죠. PNT도 여러 차례 교육을 시켜드린 바 있는데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도 이렇게 꾸준한 성과 이어가고 있네요. 68만원 PNT 인터플렉스 LG노태. 자, 그리고 한국콜마 수익 감사합니다. 중간에 절반 한번 잊더라고 남은 물량 말씀하신 목표가에 6만원 더 달해서 전량 매도했네요. 이렇게 또 이번 주는 이제 한국콜마, 고려아연, LG노텍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드렸는데 이 세 종목 모두 수익이 났죠. 그리고 이제 PNT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도 교육했지만 3,200억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57,500원의 빠른 속도로 지지한 게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꾸준한 성과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주식 투자로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죠.